안녕하세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에서 전해드리는 Voices Across Borders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국경을 넘어 삶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프로페셔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커리어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미국 사회,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유학파들이 마주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학파들이 임원급으로 승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7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곳엔 세계 각지에서 날고 뛰는 인재들이 모여 있고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나다니다 밟힐 정도로 많고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넘쳐나죠. 동북 아시아계 분들도 물론 많고 한국 엔지니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임원급에는 유학생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것을. 대체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이너 서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ner Circle, I-N-N-E-R, Circle. 한마디로 문화 차이인 거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고 항상 붙어서 일하려면 죽이 맞아야 하는데 말이 통하고 케미스트리가 맞아야죠. 그렇다면 이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전문 분야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온 문화에서 나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회사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직원 관리, 회사 방향성은 케미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아래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분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사소한 스몰 토크, 인사하는 방식, 감사를 표현하는 타이밍,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 이 모든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셨거나 외국 사람과 깊이 일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동양계 유학파라도 이 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면 미국 대기업의 임원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온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고등학교 시절이면 이미 본인이 어느 문화의 진정으로 속하는지, 즉 문화적 정체성이 자리를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에서 고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정착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삼성의 임원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라며 한국식 단체 생활을 몸으로 익힌 뛰어난 한국인 능력자들과 경쟁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설령 임원이 된다 해도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기가 쉽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리 놀랍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한국 기업의 본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 거죠. 미국에서 석박사 유학 후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임원급 진입이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경력을 좋은 조건으로 인정받아 한국 기업에서 임원급으로 일하시는 거죠. 나쁘지 않은 출구 전략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잘 골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의 구조조정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시기를 잘 골라서 움직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실제로 임원 타이틀과 그에 딸려오는 업무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임원이라는 자리가 전문 분야와는 별개로 요구되는 리더십과 문화적 적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시장의 규모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가진 능력자가 귀하기 때문에 모셔오지만 막상 한국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학 후 미국에서 첫 직장을 가지신 분들, 줄곧 미국 조직에서만 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회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식 단체 문화와 조직을 움직이는 방식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기업 문화도 다르고 요구되는 것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하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화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히려 해고 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를 염두에 두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고가 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아직 있고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미국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입니다. 대규모 글로벌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임원급 승진의 벽을 느끼고 미국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서 임원급 타이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대기업에서 갖지 못했던 타이틀과 의사결정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3, 4년을 넘어가면 다시 대기업 글로벌 회사로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드리죠. 첫째는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방대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고 전문성이 조직화되어 있죠. 반면 중소기업은 인프라가 덜 구축되어 있어 대기업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업무들을 당연히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사급이지만 실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오히려 배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략적 사고와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수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에서 주는 스탁 옵션, 중소기업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함께 일하는 인재들의 능력 차이입니다. 중소기업에도 능력자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단련된 분들과는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이너서클의 문제가 더 극명해집니다. 대기업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원급은 되지 않아도 실력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작아질수록 인간관계와 신뢰, 즉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죠. 오너나 대표와의 관계,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신뢰가 없으면 타이틀은 있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채용 담당자들은 중소기업에서의 임원 경력을 대기업 임원 경력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 규모에서의 임원이었지라는 암묵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너무 힘들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이 현실이고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뾰족한 대처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많은 분들께 이러한 현실이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형태의 은퇴를 원하는지 먼저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본인의 회사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떠나야 하죠. 어떠한 형태로든. 때문에 그 떠날 때의 어떠한 형태, 은퇴할 때의 어떠한 형태로 은퇴를 하는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지, 세컨드 인컴을 조금씩 만들어야 하는지, 아이 교육, 대학이든 고등학교든을 어디서 시킬 것인지 등 개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미나 킴 목 MINAKIMMOK 또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 그룹으로 찾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